필수 유형 중에 마지막입니다. 저는 670번으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접선의 방정식이랑 짬뽕 되어 있는데 1,A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점이죠. 외부의 점에서 저 3차 함수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접선 세 개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번역해보면 접점이 몇 개 나와야 되니 그럼? 접점이 3개란 얘기 아니니?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접선을 3개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건 접점 자체가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뭐 x제곱 플러스 2면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 f'x는 3x제곱입니다. 즉 프라임 x가 0 이상밖에 안 나오니까 증가함수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 쭉 올라가는 애인데 어딘가에 제가 점을 잡았더니 1,a가 이런 데 있어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아래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뭐 그림은 못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접점의 좌표가 이쪽 하나, 여기 3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제가 식을 세워달라고 했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제는 바로 써도 되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f't면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ft면 저기다 그냥 t 집어넣은 거. 근데 얘가 어디 지나야 돼? 1,a 지나면 되죠. 1,a. 얘가 1,a를 지나면 되니까 1a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바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지? 저는 조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가 되게 조금 계산할게. 이거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넘겨. 플러스 2t 세제곱 이거 넘겨. 마이너스 3t 제곱 2 넘겨. 마이너스 2. a는 이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실근 몇 마리 나오면 되니? 이게 실근이 3마리가 나오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다시 GT라고 할게. 문제에 fx는 제가 썼으니까. 그럼 얘는 한 방에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도함수 또 구해. 계속 패턴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저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 나왔어요. 자, 그럼 0일 때 값 구해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일 때 계산도 쉽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가 우변 그려야죠, 이제.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위치하면 3번 만나는 거지.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2 미만이면 됩니다. 2초가 3 미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항상 접점 x좌표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시고 그대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됐죠? 이제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뭐 여러분들 책으로 잠깐 102페이지 보시면 자,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결국 방정식의 활용은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실근의 개수나 위치나 부호를 구하는데 다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으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게 포인트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부등식의 활용이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부등식이 결국 뭐였죠? 등식으로 따지면 항등식에 대응되는 애지. 항상 성립하는 애들. 항상 성립.
참고로 절대 부등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조건 부등식이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 제가 뭐 참고 1학년 때 배웠지만 이거 항상 성립하지 않아? x에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제곱하고 2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이런 애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런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해 범위를 구해낼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은 지금 뭐 인수분해에서 풀어내는 거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볼 건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인데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항상 성립한다. 만약에 얘가 항상 성립한다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고 보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이 50점보다 다 높게 나왔다를 증명하려면 여러분들의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반 중에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을 찾은 후에 그 학생 보고 50점 넘었니 안 넘었니 해서 걔가 넘었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넘은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fx가 0보다 항상 크다를 증명하려면 fx의 가장 최소값을 찾아야겠니? 최대값을 찾아야겠니? 최소값을 찾고 최소값이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크니까. 이런 절대부등식은 풀어내는 아이디어가 fx의 최소값을 찾고 최소값이 0보다 큰 거 보이면 끝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미분법을 맨 배웠더니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다 배웠지. 그걸 이용해서 최소값 찾고 0보다 큰 거 보이면 끝이죠.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할래? fx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려면 제일 큰 놈을 데려와서 걔가 0보다 작은 거 보이면 끝이지. 아주 심플합니다. 이때는 fx의 최대값을 찾고 최대값이 0보다 작은 거 보이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냥 끝입니다. 여기서 물론 모든 실수가 아니라 범위를 제한해 줄 수도 있어. 범위를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얘가 성립하는 거 보여라 라고 하면 그 범위에서 최소값 찾고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죠. 아이디어 자체가 무언가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아이디어지 지금. 네, 됐습니까? 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딱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할래? fx, gx 다 그릴까? 아니, 얘는 이걸 증명하려면 얘를 증명하면 되지. 맞죠? 그럼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걸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고 hx의 최소값 찾고 걔가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함수를 2마리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다는 거. 한쪽으로 쓸어 넘긴 후에 적절히 절대부등식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봅시다. 672번.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방정식이랑은 좀 다르죠. 방정식은 제가 보통 이런 K가 있으면 넘겼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이 통째로 모두 치환하시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자, 얘를 fx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고 그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인 거 보이면 되죠.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죠. 그럼 f'x 계속 똑같아. 이렇게 되겠고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근데 얘가 1부터 3까지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1부터 3까지. 우리가 뭐 비율 관계를 이용해 보면
뭐 비율관계를 이용할 필요도 없겠다. 1부터 3이니까 2 사이죠. 2 사이. 맞지? 자, 여기는 등호만 유의하시면 돼. 그럼 어디에서의 함수값 구할래? 3에서 함수값 구해야 되지? 3에서. 3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마지막 주의하실 점. 얘가 0보다 커야 돼? 같거나 커야 돼? 같거나 커야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같아도 상관없지? 애초에 범위 자체에 1초가 3 미만이기 때문에 3일 때는 정확히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x축이 위치하더라도 1초가 3 미만에서는 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게 맞으니까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등호 관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통째로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했고, 자, 670, 뭐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675번으로 볼게.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이 상태 그대로 K를 넘기셔도 상관없고 안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안 넘기고 해볼게 이번엔. 얘를 fx라고 하고, 자, 그럼 프라임 x는 이렇게 되겠고 6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자, 됩니까? 자, 그럼 최고 차이 개수는 양수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맞지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암산 되나 보자. 여기는 얼마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분의 3.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3 나와야 되지. 여기서 4분의 3만큼 빼면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5인가 그럼? 맞나요? 계산도 어렵다. 뭐 굳이 제가 이걸 구한 이유는 지금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에서만 그려진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그런데 얘가 K보다 항상 같거나 크려면 K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야겠죠. 노란색보다. 그럼 어디서의 함수값 구할래? 1에서가 최소니까 F1 구해야겠죠. 즉 같거나 크려면 K는 마이너스 5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죠.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됐어요. 잠깐만, 이거 충분히 할만하지 않아? 앞에가 잘 돼 있으면 앞에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함수 활용 2번까지만 조금 천천히 한다라고 했고 여긴 좀 빨리빨리 할게요. 뭐 비율 관계랑 극대극소 빨리 그리는 법 다 말씀드렸으니. 자, 방금은 이제 구간이 제한돼 있을 때고 얘는 모든 실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4차식의 함수값이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얘를 fx라고 했을 때 fx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일단?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최소값을 구하고 최소값이 0 이상인 거 보이면 끝입니다. 그죠? 최소값이 0 이상인 거 보이면 끝이에요. 미분을 먼저 해야겠네.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는 아닌 것 같고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됩니까? 세제곱의 합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자, 여기서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 판별식 암산하셔도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무조건 음수 나오죠. 정확하게는 뭐 0 이하 나오겠고. 자, 이쪽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된다 한들 0일 때는 언제냐? 네. 판별식이 0이 나온다 한들 뭐 이렇게 중근밖에 안 나오겠지. 아무튼 얘는 4차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이런 모양이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내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여기가 어디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4차 함수인데 극대값이 없는 애들, 극소값만 가지는 애. 자, 그럼 얘는 실수 전체를 봤을 때 어디서 최소입니까? 마이너스 k가 최소죠. 무조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k 4제곱이지. 그리고 플러스 3. 이게 0 이상 나오면 될 것 같아. 자,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놈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양수니까 이것만 0 이하 나오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정수는 3마리. 됐쇼? 근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을걸? 다음 거 풀어봐. 680번. 이것도 식을 써보면 두 함수가 주어졌어요. fx 4차 함수, gx 3차 함수입니다. 근데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항상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fx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지 그냥. 맞지?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왼쪽 오른쪽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고, 그럼 fx-gx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x 4제곱 3차항은 그대로 날아가네. 얘에서 얘 빼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x제곱. 자, 얘에서 얘 빼면 빼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 새로운 4차 함수는 편의상 제가 hx라고 할게. 앞에 함수들이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놈의 최소값 찾아야 돼? 최대값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고 걔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최소값을 찾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찾으려니까 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알아봐야 되고, 자,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함. 에이? 마이너스 1이지?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x 플러스 1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겠죠, 지금. 자, 그럼 이제 빨리 그릴 수 있나 보자. 마이너스 1. 2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인데 애초에 4차 함수예요. 그죠? 4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그 값이 나와? 안 나온다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면 이 주위에서는 부호 변화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쪽에서는 뚫접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지. hx가. 자, 그럼 최소값은 2에서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h2 구하시면
a-24겠고 얘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a는 24보다 크면 되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생각을 할 시간 좀 드릴게요. 685번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지금 계산 조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자, x가 음수일 때, 0 이하일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k를 분리해 쓸 수가 없죠. 분리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kx를 만약에 이렇게 넘겼다. 앞에서처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넘기고 얘를 fx라고 두고 제가 도함수를 구해본다라고 한들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돼야 극대극소값을 찾을 수가 있고 최대든 최소든 구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앞에랑 비슷하지? 방정식의 활용이랑 이렇게 k가 x의 개수로 붙어있을 때는 아주 독특하지만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 다 그리셔야 돼요. 이걸 fx, gx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정석적으로 볼게. 자, 다시 kx를 넘겨서 미분을 해도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죠. 증가함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럼 각각 왼쪽, 오른쪽을 다 그린 다음에 이 범위에서 오른쪽이 크게 k의 범위를 그려내시면 돼. 근데 제가 왼쪽을 fx라고 뒀거든. 근데 fx를 미분을 해야겠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x로 묶어냈을 때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바로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이게 왼쪽을 그린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kx니까 저거 뭐지요? 직선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지? 원점 지나는 직선. 근데 저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이 왼쪽만 봤을 때 0 이하만 봤을 때 이 원점 지나는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돼버리면 직선이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지. 그럼 k가 뭐 나와야겠니? 음수면 됩니다. 애초에 지금 이 문제집엔 이렇게 풀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허무한 게 아마 제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x가 0 이하라고 했거든. 그럼 만약에 x가 0이면 성립합니까? x가 0이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k 곱하기 0이니까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x가 음수다라고 하면 저는 양변 x로 나눠도 될 것 같아. 양변 x로 나누면 음수라는 얘기는 0은 아니니까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가야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얘가 성립하면 되잖아. 음수일 때 성립하면 되는데 얘는 2차 함수지.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일 거예요. 그럼 음수일 때 k보다 얘가 같거나 크려면 k가 어떻게 있으면 되니?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아니, 이거 왜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니까 k는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죠. 이 아래쪽으로만 그려지면 되니까. 보통 이렇게 풀려고도 많이 합니다. 뭐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어. 죄송. 이거 0 등호를 빼먹었구나.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0이어도 k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전히 이 3차 함수보다 같거나 위쪽에 그려지는 거 맞아요. 0을 빼먹었네.
685번만 조금 독특한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유형이지만 여기가 한 번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두 번 우리가 반복을 안 해도 편안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활용 중에 마지막에는 그냥 다 껴다 넣었어요. 여태까지 좀 쓸만한 거는 10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볼 거야. 속도와 가속도. 속도의 정의가 뭐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죠. 뭐 여기 물리를 배우시는 분은 보통 위치의 변화량보다 뭐 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고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자 이게 정의고 수학으로만 보면 시간의 대안이니까 얘가 기준량입니다. 이거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시간 기준이라는 게 결국 분모에 와야 되는 거고 얘가 비교하는 양이니까 분자에 오면 된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분수식의 기본이 되겠고 근데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거속식 다 외우지 않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하는데 고교 이제 과학을 좀 배우면 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조금 배우고 이동 거리와 위치의 차이점 조금 배울 거예요. 속도와 속력은 뭐 스칼라량, 벡터량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학 시간에 말하는 속도와 가속도는 다 앞에 두 글자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 물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다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입니다. 평균 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 수학 시간에 말하는 속도 가속도는 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다. 우리는 근데 물리 시간이랑 좀 달라요. 위치는 그냥 주어질 겁니다. 위치는 t에 관한, 시간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얘는 신경 쓰지 말자. 주어진다. 우리가 꾸며내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제가 보통 시간을 이제 t라고 많이 쓰고 위치를 x라고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식으로 쓰면 델타 t분의 델타 x가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인데 여기서 시간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가져가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델타가 d가 된다. 그래서 dx, dt가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 게 얘는 주어지고 이건 x를 t로 미분했다는 뜻이라고 했지 dt분의 dx라고 읽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dx, dt입니다. 결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위치는 주어지고 t로 미분하면 한번 미분하면 그게 속도인 것이고 다시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니까 속도를 다시 한번 t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 없죠. 자, 위치는 여기서는 xt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ft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는 거 나름입니다. 보통은 ft라고 주어질 거고 속도는 vt, 가속도는 at입니다. 오케이? 자, 위치 한번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 잠깐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안 배워요? 가속도는 이렇게 배우지 않나?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안 배우나? 안 배우셔도 상관없어. 여기 수학 시간은 아주 심플해. 그냥 위치는 주어지는 거고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것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뒤쪽 적분에서는 이거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반대 방향이에요.
그거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102페이지의 맨 아래쪽 내용이고 자, 우리는 여기서 표현 방법 몇 개만 숙지하면 될 것 같아. 제가 물리 시간이면 더 길게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알 내용들만 압시다. 자, 시간에 따른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예요. 여기는 x 좌표가 아니라 위치를 보통 xt나 ft라고 많이 쓸 뿐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얘를 딱 봤더니 그냥 인수분해 되지 않아? 맞죠? 인수분해 뭐 안 하셔도 되고 왜 제가 인수분해를 했냐면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 구하라고 했어요. 순간 속도. 그럼 항상 모든 수학 시간에 배우는 변화율은 다 시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교 수학이나 고교 물리 정도에서 변화율은 다 시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t를 구하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돼. 자, p가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돌아온대.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뭐가 되는 순간? 다시 0이 되는 순간이야. 원점이라는 게 처음에 원점 출발했다며. 얘가 위치야. 근데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에 속도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수학 시간에는 따로 멘트가 없어도 이게 순간 속도니까 지금 얘가 0이 되는 t 값이 언제랑 언제니? 0이랑 2일 때죠. 2일 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겠지. 그럼 이 문제는 t는 2에서의 순간 속도 물어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표현을 빌면. 자, 그럼 이거 한 번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그냥 t로 미분하시오. 이거 얼마나 쉬워. 자, 이게 순간 속도. 근데 정확히 2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빵 나오죠? 빵. 됐습니까? 그지? 참고로 고교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t가 음수인 건 다루지 않아요. 시간이 음수인 건 다루지 않고 다 0 이상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0 이상이라고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하나를 길게 설명을 안 드린 관계로 자, 여기선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위치는 아까는 xt라고 주어졌는데 이번에 ft라고 주어졌어. 그럼 나는 속도는 바로 구해볼게. 위치를 t로 미분하면 속도. 자, 이게 속도야. 속도인데 속도는 수학 시간에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방향성을 포함하는 물리량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면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만약에 플러스 3이면 1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3이면 D로 가는 거고. 오케이? 물론 속도가 두 방향만 있진 않죠. 근데 우리가 평면만 다루기 때문에 공간을 일단 생각하지 않을 거고 속력은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습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말합니다. 맞죠? 방향이 상관없이 크기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속도의 크기 좀 받아들이기가 애매하면 수학 시간에는 그냥 이거야. 속도의 절대값 씌워주면 무조건 크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제한된 시간에서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속도고 이건 속도고 이게 속력이라고 속도의 크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절대값 씌워주니까 안에 부호 반대로 꺾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맞지요?
그럼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이걸 구하시고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죠. 여기서는 t축이 되겠지. 자, 그럼 원래 1,-5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었습니다. 근데 1,-5가 이 정도 어디 있다.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졌는데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걸 t축이라고 하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속력인데 0부터 4까지의 최대 최소 구하래. 자, 0부터 4까지면 뭐 한 이쯤 그려지겠네요. 4가 어디까지일까?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직접 구하자. 4 나오죠. 그 다음에 최대 1일 때는 아까 뭐였냐면 5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5가 되겠고 제가 4일 때 구해봤더니 4 나왔어. 지금 0일 때도 4 나오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범위만 그려야 되는 거잖아. 0 이상 4 이하.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속력의 최대값은 5지. 5. 그때 시각은 1이겠고 1일 때 5 나오네요. 1일 때 5.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먼저 가속도까지만 잽싸게 보자. 자, 692번.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는 문제예요. 위치 주어졌습니다. 속도가 4인 순간에 p의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번 미분해봐.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항상 뭐 구하라고? 시간. 시간이 포인트야. 속도가 4인 순간. 얘가 4가 될 때 t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얘가 4가 될 때 이거 넘기시고 6으로 나누면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시간 음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일 때가 속도가 4죠. 그럼 2에서의 가속도는 그대로 t에다 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8. 맞지? 수학 시간엔 단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나 지금 단위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단위가 나왔으면 쓰시면 되고 보통 안 주어집니다. 단위 같은 거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은 요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속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했지. 고교 수학 정도에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일단 속도를 구해야겠네. 위치는 지금 계속 주어지죠. 물리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위치를 꾸며낼 일은 없습니다. 그럼 속도는 그대로 저거 미분하시면 돼.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자, 그럼 얘 3으로 묶어내면 어디서 지금 운동 방향을 바꿉니까? 1이랑 3에서 바뀌지. 왜냐하면 이걸 t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져요. 속도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이쪽은 속도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1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죠. 반대로 바뀝니다. 근데 각각 위치를 A, B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거리 물어봤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T는 1에서의 위치와 T는 3에서 위치 확인하시면 돼. 그럼 얘는 다시 위치니까 이건 지금 속도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 T에다 1 집어넣으시면 사실 여기는 좀 물리하신 분이 훨씬 유리할 거야. 3이면 근데 안 했어도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둘의 위치의 차가 둘의 거리지. 위치의 차가 얼마 나오겠니? 4죠, 4. 됐어요? 아니, 바로 밑에 것만 해봐. 696.